like roses, tasting of wi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코딩 레벨업이라는 입문서를 처음 출간하면서 이 책과 영상을 좀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영상으로 제작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은 책이든 영상이든 하나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면. 그래서 책에서 좀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보강 영상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과 영상을 같이 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 입문서 봄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총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고 끝내려고 해요. 그 전에 이 책에 나온 예제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목차로 가시면 여기에서 예제 따라하며 익히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의 페이지를 완성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미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문제도 풀어보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미션 해설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여기 미션 해설 노트, 여기에서 그냥 따라하기 미션도 있고요. 문제를 푸는 미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기를 제외한 문제로 제출된 부분을 완성 코드를 이렇게 넣어서 완성을 하셔라 라는 해설 노트가 또 있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HTML이 어떤 것이고 CSS가 어떤 것이고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VS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입력해서 라이브 서버로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걸 배운 후에 폴더 구조와 파일 같은 것을 만드는 법을 배운 후에 제일 처음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이 요 3장이거든요. 그 3장의 결과물이 요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는 기능이 있고요. 클릭했을 때 얘네가 다크 모드로 바뀌고 라이트 모드로 바뀌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바디에 다크라는 클래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되돌아보시면 3장을 시작할 때에 이게 뭐야?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6장을 끝내실 때쯤이면 그래도 이 클래스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4장에서 사이사이 미션 결과물들도 좀 있고요. 4장에서 우리가 본 건 마이 앨범을 만들었는데 마이 앨범은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 여기 이미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배경색도 같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 바뀌고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볼 수 있게, 근데 좀 되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죠? 여기서 처음 아마 트랜지션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5장에서 플렉스를 배우고 최종적으로 이 카드 레이아웃, 가로 세로 만드는 거, 이것에 대해서 했었죠? 그게 요건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단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프로필 이미지 넣는 방법. 다음 세로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가로 세로 모드가 또 바뀌면서 여기에 클래스열을 하고 있죠. 요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6장
OTT 사이트 만들어 보기에서 완성한 것이 이거였어요. 그쵸? 요거는 왜 OTT 사이트라고 했냐면 이런 웨이브나 넷플릭스나 그런 데서 많이 쓰는 UI거든요. 이런 것들. 그쵸? 그거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트랜스폼, 트랜지션을 이용했고 그쵸? 여기에서 뭐 서브 메뉴나 클릭했을 때 검색창이 나오는 거나 그런 것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구조를 잘 띄고 있죠. 헤더, 메인, 푸터, 목록, 섹션, 뭐 SNS 연결하는 거, 푸터 부분을 완성하는 거 등등. 이렇게 해서 입문자 과정이 끝나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HTML과 CSS의 모든 속성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필요한 정도만 공부하셨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만들어 보는 거 그걸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가 영상까지 좀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다음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입문 봄이 끝났으니까 입문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입문 여름에는 HTML, CSS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들 중에 1권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 HTML 태그 중에서는 표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폼 태그들, 폼 태그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CSS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선택자이지만 우리가 앞서서는 선택자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 CSS의 다양한 선택자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심화된 것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다루는 것이라던가 그라디언트라던가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여름 단계에서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 시리즈 첫 번째 책을 끝내면 그래도 이런 레이아웃 정도는 구성하고 이해하는데 문제는 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을 또 봐주시고 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 복습 영상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름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가 배운 것들을 한 번 더 학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넷플릭스 사이트, 그쵸? 유튜브에 제가 요거 할로윈 반응형 클론 코딩을 만든 적이 있어요. 요게 이제 넷플릭스 사이트를 클론 코딩 하는 것을 반응형까지 다 하는 건데요. 얘는 입문자가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CSS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HTML과 CSS를 사용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사스라는 컴파일러를 쓰실 줄 아는 사용법은 알지만 사스를 좀 더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라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기에는 입문자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입문자용으로 우리가 배운 만큼만 항상 배운 거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아마 제가 이 책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예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딱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쵸? 글자를 써서 행간을 줘서 중앙 정렬을 했구나. 그쵸? 그 다음 여기 넷플릭스 로고와 오른쪽 위에 언어 선택과 로그인이 양 끝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사이즈가 있겠구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양 끝으로 나누어 주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체 레이아웃을 짜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이거는 복습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부분.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요게 하나의 뭐 섹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지금 뜨는 콘텐츠, 그러면 얘는 내가 이걸 섹션 하나로 묶어야겠다. 그리고 H1에 로고인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을 테니 이거는 H2로 섹션 안에 제목을 넣어야겠구나. 그럼 H2는 얘가 될 것이고, 자, 지금 뜨는 콘텐츠 목록이란 말이에요. 그쵸? 목록인데 얘는 만약에 순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1, 2, 3, 4를 붙이고 싶다. 그럼 OL을 쓰시면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하면 UL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UL이고, 얘는 각각의 리스트 아이템이 되겠죠. 그러면 개수만큼 li 태그가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가 스르르륵 나와요. 그쵸? 이것까지는 지금 우리 입문자들이 구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드는 거 마우스 올리면 지금 얘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숫자와 요 포스터 같이 커지고 있고요. 요 4자를 보세요. 이 4자는 분명히 얘가 부모일 텐데 부모 영역을 벗어나고 있죠. 이거는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로 이 부모인 렐러티브 포지션을 가진 이 부모의 왼쪽 하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사이즈만 대충 알아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얘의 크기는 1000 정도가 되고요. 요 포스터의 크기는 180에 252가 되네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스트 미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부분만 한번 해본다면 먼저 넷플릭스인데 우리는 고스트 플릭스라고 할까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코딩 고스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 그 밑에 물론 메인도 들어가겠지만 섹션 해서 지금 뜨는 콘텐츠, 그쵸? 기억나시죠? URL 첫 번째 항목의 첫 번째 포스트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중증외상센터 정말 저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에서 요 포스터는 또 우리가 저작권의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근데 제가 UL 목록을 짤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반복된다. 포스터가 반복되잖아요. 처음부터 5개, 10개 만들어 놓으면 힘들어요. 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180에 262였나요? 252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여기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마크업을 할 때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항상 겉에부터, 큰 부모부터 잡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증외상센터라는 요 포스터를 눌렀을 때 반응이 있겠죠. 어디로 가냐면 이걸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페이지가 이동되는 건 링크이고, 이 링크를 나타내는 태그는 A 태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A 태그가 필요하구나.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이미지 요 위로는 숫자 1이 있는 거예요. 그쵸?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일단 A 태그. 자, 그 다음 포스터 이미지. 우리는 특별한 포스터 이미지가 세로로 된 게 없으니
뭐 이걸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링크 안에 자, 이 1이라는 숫자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클릭이 되네요. 그쵸? 그럼 얘도 링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얘는 모달 창을 띄우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넘버도 넣어주는 거죠. 자, strong 1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라이브 서버로 띄워놓고 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이제 CSS를 시작해 봅시다. 자, CSS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 이제 조금 배웠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링크 스타일 시트 지금 있는 곳에서 last mission이라는 CSS 파일을 연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 파일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파일을 그냥 만드셔도 되고요. CSS 폴더가 있으니까 CSS 폴더 밑에 만들게요. 자, 이렇게 문서명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가서 새 파일 하셔도 돼요. 그쵸? 근데 커맨드 또는 컨트롤 누르고 이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곳을 바로 보거나 이동하거든요. 근데 얘는 파일이 없잖아요. 그쵸? 파일이 없는데 커맨드 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이 없는데 만들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create 파일 하셔서 빨리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CSS 첫 줄은 뭐가 들어가나요? 인코딩 방식 UTF-8 넣어주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리셋. 리셋이 끝나면 그 다음 레이아웃에 대한 것을 코딩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얘랑 절반씩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요거 눌러서 좌우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왼쪽 오른쪽 같은 문서가 열렸다면 한쪽은 닫아주세요. 저장할 때 날아갈 수 있어요. 양쪽에서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리셋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것들 좀 해보죠. 마진과 패딩과 박스 사이징 계산법을 통일을 시켜 두고요. 그 다음 또 뭐 필요했었죠? A 태그에 밑줄 생기는 거 없앴었죠. 컬러는 상속받아라. 그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none.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에 대한 것이 좀 리셋이 필요해요. 이미지는 크면 영역 밖으로 확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맥스 위드라고 해서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위드랑은 달라요. 위드 100%는 늘리는 거고요. 맥스 위드는 방어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커도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아까 봤을 때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미리 좀 넘어가는 걸 방지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세팅해 볼까요? 우리 그냥 간단히 요 정도만 해놓고 할까요? 요것도 필요하겠네요. UL과 OL 태그가 나왔을 때 목록기 우리 안 쓸 거거든요.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셋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불필요한 공백들이 싹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폰트를 연결해 보죠. 노토산스에서 KR이라고 하셔야 한국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겟폰트 여기 가보시면 필요 없는 건 제가 지울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임포트로 가져오죠. 여기 임포트 구문만 복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했던 건데 그쵸? 여기에서 임포트는 CSS 문서에 바로 넣을 수 있는데요. add 룰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골뱅이로 시작하는 것을 임포트는 상단에 들어가야 돼요. 뭔가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요것만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리셋을 하고 레이아웃 할 때 문서에 글꼴을 선언해 주는데요. 세리프가 아니고 이거는 싼세리프예요. 그리고 나서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정도로 행간은 1.3 정도로 평균으로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글자도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됐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배경색은 검정에 가까운데요. 완전 블랙인가 봐요. 그쵸? 자, 그러면 바디에 나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으로 하겠다. 그럼 글씨가 안 보일 테니 글씨는 흰색으로 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1000픽셀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그럼 섹션을